저는 39, 아직 미혼입니다. 예쁘다는 말은 꽤 듣는 편이고 남자친구도 없진 않았지만 지금은 딱히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제 삶을 즐기고 싶을 뿐이죠. 아, 진짜 애 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다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민준이 부모님, 주희 언니랑 태수 오빠는 1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바로 옆집에 사니까 뭐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1년 가까이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문 두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들락날락했으니 민준이 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가 저만 보면 얼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귀여워 죽겠어요. 민준이는 19살답지 않게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언니 말로는 보기와 달리 엄청 활발하고 능글맞은 녀석이라는데 제 앞에만 서면 영락없는 쑥맥이 되는 거 있죠. 긴 생머리에 쌍꺼풀 진 눈, 오똑한 콧날까지 학교에서 인기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언니 말로는 여자애들한테 러브레터도 꽤 받는다나 뭐라나. 하지만 저만 보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물론 친구는 많아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다 그렇듯 축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죠. 툭하면 친구들과 흑투성이가 되어서도 좋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곤 했어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민준이에게 관심이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 아들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좀 더 깊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제가 뭐라고 말만 걸면 얼굴이 빨개져서는 입을 꾹 다물어버리곤 했죠. 언니랑 오빠는 그런 민준이를 보고 놀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민준이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엽던지.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19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언니랑 오빠가 사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작은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로 진출하게 됐다나 봐요. 언니랑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영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말을 안 하더니 결국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 있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아마 4, 5년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민준이를 데려가자니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민준이를 맡아서 돌봐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거 있죠. 솔직히 속으로는 당연하지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럼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죠. 사실 언니랑 오빠가 떠나면 엄청 허전하고 외로울 것 같았지만 민준이가 저랑 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 허전함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뭐 제가 민준이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저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3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아직 한창인 나이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움을 느끼곤 했죠. 물론 꾸미기만 하면 아직도 젊은 여자들 못지않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감상하곤 했죠. 탄력 있는 몸매, 풍만한, 잘록한, 그리고 쭉 뻗은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몸을 가진 여자가 또 있을까?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나르시즘에 젖어들곤 했어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헬스클럽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옷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신경 써서 입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저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원하는 만큼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이었거든요. 전 남편이는 달랐어요. 호리호리한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의 전 남편은 저를 여신처럼 숭배했죠. 우리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침대에서는 좀 달랐죠. 저는 침대에서 주도권을 쥐는 걸 좋아해요. 물론 채찍이나 수갑 같은 거친 도구를 사용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섬세하고 지적인 자극이라고 할까요? 전 남편은 제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제 손길, 제 눈빛, 제 목소리, 심지어 제 숨결까지도요. 그는 제게 만족을 선사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감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어요. 좀 더 심오한 영역을 탐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욕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안에 응하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거부하더군요. 그때 알았죠.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이는 다른 여자를 만나 저를 떠났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민준이 이야기로 돌아가죠. 민준이를 맡게 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민준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죠. 민준아, 이리 와봐. 땀 흘렸으니 시원하게 물 좀 뿌려줄게. 저는 정원에 있는 호스를 집어들고 민준이에게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이내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즐거워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물에 젖은 채 햇빛에 반짝이는 민준이의 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안 돼, 안 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려고 했지만 이미 제 시선은 꿀처럼 달콤한 민준이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 민준이를 향한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휩쓸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 촉촉하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물을 머금은 듯 붉게 삼기는 것까지 순수한 소년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막상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민준이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모 요리 솜씨 최고예요. 이모, 이 게임 진짜 잘하는데요? 저보다 한 수 위인데요? 이모,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다음에 또 같이 봐요. 민준이의 순수한 칭찬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민준아, 이제 곧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속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순수하고 또 제게 굳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제가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순수해서야 내 계획이 다 틀어지겠어.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사이 저는 몰래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준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이모? 아, 민준아 잘 잤니?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했습니다. 민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왜 제 방에? 아, 그게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했는데 그만. 저는 민준이의 눈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이의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완전히 들켰어. 저는 초조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언니나 오빠에게 말하면 어쩌지? 그럼 난 완전히 끝인데. 불안한 마음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민준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아 잘 잤니?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에게 토스트와 우유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의심 없이 맛있게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모, 오늘 축구 시합 있는데 보러 와주실 거죠? 그래. 당연히 가야지. 저는 민준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어젯밤 제가 저지른 실수는 잊은 듯 아무 일 없이 저를 대하는 민준이의 순수한 모습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저는 저 자신을 다그치며 애써 민준이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유혹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준이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 민준이의 축구 시합. 저는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민준이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싶었고,
동시에 민준이의 친구들에게 저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친구들도 다 똑같은 남자들일 텐데 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관중석에 앉아 민준이를 응원했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응원할게. 힘내.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에 있던 민준이 친구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민준이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예상과 달리 경기에 집중하며 제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 눈길을 피하며 오로지 축구공만 쫓았습니다. 뭐야? 저 자식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땀으로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경기 정말 멋있었어.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길을 슬쩍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모. 저 땀 냄새 나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저는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이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준아, 왜 자꾸 날 밀어내는 거니? 저는 민준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어느 날 민준이 방에서 우연히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저는 죄책감도 잊은 채 민준이의 일기를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민준이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좋아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풋풋한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 나 몰래 좋아하는 애가 있었던 거야? 저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준아, 내가 감히 날 무시해? 두고 봐. 넌 결국 내 소나기에 들어오게 될 거야. 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일기를 품에 숨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민준이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일기장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함께 살게 된 날부터 저희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함께 물놀이했던 날, 축구 시합에서 열렬히 응원해주던 모습까지 심지어 제가 무심코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며 설렘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모는 정말 아름다우시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셔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진다. 오늘 이모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였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축구 시합에서 이모가 응원해주셔서 정말 힘이 났다. 이모가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 축구 시합이 끝나고 땀을 닦아주는 이모의 모습에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이모가 내 땀 냄새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애써 이모를 멀리했다.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이모를 쳐다보는 것이 싫다. 민준이의 솔직한 감정이 담긴 문장들을 읽는 동안 일기가 아닌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러브레터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멋대로 민준이를 오해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모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이모는 나 같은 애송이를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도 난 이모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순수하고 애틋한 민준이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민준이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민준아. 민준이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어른인 척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애인데, 하지만 애써 꾸몄던 그의 담담한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모에 비해 너무 부족한데, 민준이는 그동안 저를 향한 마음을 숨겨왔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모가 좋아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울먹이며 말하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충분히 멋진 남자야. 나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준이는 제 진심을 알아들은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젊다는 것은 짐승에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나를 만족시킬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민준이는 저에게 진짜 남자를 알려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며 오롯이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4년 후 만나게 될 나의 제일 친한 친구에서 시부모님으로 바라보게 될 친구를 기다리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